쉽지 않은 과목이죠. 그죠? 네. 일단 퀵 테스트 요거 한번 봅시다. 태윤이 스루 준혁이 동아 채원이 한빈. 1분 맞은 사람이 없던데. 1분이 왜 맞은 사람이 없지? 자, 일단. 풀이를 그러면 좀 해 드릴게요. 1번 한번 봅시다. 1번. 1번은 퀵 테스트 1번. 1번 어떤 문제냐면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몇 킬로그램짜리죠? 3kg짜리죠? 3kg. 이걸 F의 힘으로 들어 올렸다라고 했는데 F가 일정한 힘이 아닙니다. 일단 그래프에 따라서 지금 변하고 있죠. 그죠? 지금 여기가 시간이 1초, 2초, 3초일 때 이쪽이 이제 힘인데 힘 F 쪽이고 여기가 시간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여기 1초 동안 얼마의 힘이 작용했어요? 45N 작용했어요. 45N. 자, 그 다음 2초 동안은 여기는 이제 여기 좀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가 30N여야 돼요. 30N. 그 다음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이제 보면은 느낌은 올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몇 미터까지 올라가느냐 이건데 항상 계산을 하기 전에 이 운동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움직이게 될까 이런 거죠. 그러면 자, 이걸 힘을 주면 얘가 들리겠죠. 여기도 힘을 주니까 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힘을 안 줬다.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자유낙하처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자, 힘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45N의 힘을 줬고 여기에서는 30N의 힘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힘이 한 가지만 걸리는 게 아니고 뭐도 걸리고 있습니까? 중력도 걸리고 있단 말이지. 아래쪽으로 30N의 중력이 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별로 자, 0에서 1초 사이 여기 R자 힘을 생각해 봅시다. R자 힘. 물체계가 이거니까 그거에 대한 R자 힘은 45 빼기 30이니까 얼마죠? 15N이에요. 15N. 자, 15N이라고 하면 가속도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에서 1초 동안.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 5m/s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0에서가 아니고 자, 1초에서 2초. 1초에서 2초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R자 힘이 얼마입니까? R자 힘. 얘는 R자 힘이 0이죠, 그냥. 그죠? 그러면 등속이구나, 등속. 가속도 없네. 가속도 없구나. 자, 그 다음 2에서 3초. 요 사이. 요 사이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아래쪽 R자 힘이 F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얘기죠. 방향이. 그죠?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아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되죠? A는 3분의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0m/s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구간의 그 가속도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서 생각하면 쉬우냐? 아니면 이 운동 방정식으로 해서 일일이 구간해서 구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좋겠습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구간은 1초, 2초, 3초 이렇게 잡아놓고, 자, 1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옵니다. 정지 상태에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1초 지났으니까 당연히 5가 되겠죠? 그죠? 5m/s. 자, 여기가 5m/s라고 치면, 자, 요렇게 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초, 1초에서 2초 사이는 등속입니다. 등속이니까 속도의 변화가 없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3초. 여기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에요. 1초가 지나면 10m/s만큼 감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1초 지나면 10m/s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m/s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오겠죠? 그죠? 자,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2.5입니다. 좀 삐딱하게 그려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뭐가 알고 싶은 거다? 면적인데 이 면적 중에 변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된 면적값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랑 어떻습니까? 같죠? 그죠? 올라간 만큼 내려올 테니까 여기가 요 삼각형이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변이값은 어디가 된다? 여기가 되겠네. 여기. 요 사다리꼴. 그죠? 그러면 삼각형 여기 앞에 게 얼마입니까? 2.5. 여기 사각형이 얼마입니까? 5. 합이 7.5m 되겠네요. 즉 운동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7.5m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차근차근히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프도 활용을 많이 하시고. 운동 표현할 때 그래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수식은 우리가 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계산은 좀 빨리 될 수 있겠지만 형태가 좀 한눈에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 그래프에 익숙해지면 운동이 눈에 잘 보입니다. 알겠죠? 자, 2번은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2번은 자, 지금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를 끌었죠. 끌었어요. 몇 뉴턴? 8뉴턴. 그래서 16m를 끌었습니다. 16m. 몇 초 동안? 4초 동안.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2kg입니다. 2kg. 물체와 지면사의 운동마찰 계수는 얼마이냐라고 했어요. 일단,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마찰 계수가 되겠죠. 그죠? 마찰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8뉴턴 작용할 때, 이쪽으로 운동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런 의미잖아.
그죠? 이 물체계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외력의 합은 이거잖아. 외력의 합. 자, 8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8 마이너스 FK가 뭐? MA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 하면 뮤 mg 이 뮤가 운동마찰 계수입니다. 그죠? 뮤 k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mg는 뭐 질량 그 다음 중력 가속도고 자 그 다음 요거 2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요걸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무슨 운동하고 있습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 방정식 이용하면 되겠죠. 4초 동안이고, 처음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정지 상태에서 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있죠? 자, 여기에서 요항이 0이다. 자, 그럼 이게 16m. 16m. 자, 그 다음, 요게 2분의 1 A, T가 4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4의 제곱하고 16하고 날아가니까 A는 얼마입니까? A는 2m/s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얘 넘어오고 쟤 넘어가니까 8 마이너스 요게 2 곱하기 2죠. 그럼 4네요. 요게 뮤 K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고 mg가 m이 2 g가 10 그죠? 그래서 뮤 K는 자 여기가 4니까 이 0.2네요. 0.2 그죠? 0.2 운동마찰 계수는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뭡니까? 마찰 계수는 단위가 뭡니까? 뉴턴 없어요. 무차원이에요. 알겠죠? 무차원입니다. 왜 무차원입니까? 수직 강력분의 힘이잖아요. 이 마찰력이잖아요. 이것도 뉴턴이고 이것도 뉴턴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쓰면 된다? 0.2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0.2. 자, 3번은 간단합니다. 3번이 제일 간단하죠. 자, 어른하고 어린이가 있는데 줄을 잡고 서로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러면 이쪽 방향의 장력과 이쪽 방향의 장력이 어떻다? 뭐 같다라고 두고 자, 요 60kg 얘 30kg야.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어른의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어른의 가속도는 얼마라고 해야 돼? 자, 이게 지금 어린이가 30N 받는다고 했네요. 여기에 30N 받는다고 했네요. 얘도 30N이죠. 그죠? 그러면 얘의 가속도 A는 질량분의 힘 0.5.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연직 위로 던졌습니다. 자, 4번은 연직 위로 던졌어요. 10m/s로 던졌죠? 자, 여기서 뭐 구하라고 한 겁니까? 최고점 높이. 자, 어디까지 올라가니? 이거죠. 이때는 속력이 0이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처음 속도 알고 중력 가속도 밖에 모르죠? 그죠? 그러면 뭐 이용하면 됩니까? 제일 마지막. 이거 사용하면 되지요? 맞나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속력 여기가 0이 되니까 이게 0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 이제 구하라는 거죠. 이게 최고점 높이 H 뭐 정도로 보시고, 자 그러면 H는 요거 H입니다. 자 2분의 G V0의 제곱 마이너스 떨어지니까, 그죠?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20이고 요게 100이죠. 예? 자 그러니까 5m까지 올라가겠네요. 5m. 됐어요? 자,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숙제 있었죠? 네. 숙제들 했어요? 예, 그 해설제가 없어서 선생님 답을 불러줘야 되겠지, 그지? 일단 답을 쭉 불러드릴 테니까. 숙제 한 사람. 두 분, 세 분? 세 분? 몇 문제 빼고 네. 했는데 아, 그래? 80%는 80%? 오케이. 뭐, 안 풀리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거 뭐, 내버려두고. 그리고 요게 좀, 지저분한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어요? 지저분한 문제가 상당수 섞여 있기 때문에 계산하다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도 손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계산기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재순에 봐가지고,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것들은 좀 얘기하고 빼든지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자, 이게 안 풀었어도 그 해설지가 없는 사람들은 답이라도 적고, 그 다음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30번부터 풀면 되지요. 123페이지. 자, 30번에 40N, 31번에 50N, 32번에, 이건 좀 써줄게. 자, 요게 힘이라고 치면, 요게 부력이라고 치면, 자, 그 바구니하고 풍선의 전체 질량에다가 G-A입니다. G-A. 중력 가속도고, 이거는 아랫방향으로의 일정한 가속도 A라고 했으니까. 그거. 자, 그 다음 33번은, 모래 주머니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두면, 요 양이 얼마냐? 이건데, 요거는 G 플러스 A 분의 2 MA, 이렇게. 요 M은 그 전체 질량이고요. 요 스몰 m은 모래 주머니 질량입니다. 버려야 될 모래 주머니 질량. 자, 그 다음에 34번은 36N. 36N. 그 다음 35번에는 왼쪽으로 2m/s의 제곱. 2m/s의 제곱. 가속도니까. 자, 그 다음 36번은 그 문제 위에 있죠. 당구장 표시 그 문제 설명. 거기에 하나 체크를 해두고 갑시다. 가로 속에 이때 도로의 마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마찰이 M1보다 M2가 크고 M2보다 M3가 크다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말이 없으면 어느 쪽으로 내려가는지 사실 모릅니다. 물론 그림상에 M3가 크게 그려져 있어서, 글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도르래의 그 마찰이 존재하면, 이거 도르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회전을 한다라고 했죠. 회전하면 회전관성 때문에 양쪽에 걸린 줄의 장력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도로에 마찰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한쪽으로 내려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36번에는 3번이고요. 37번에는 요거 써줄게. A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분의 M3, M1, M2네. M3 마이너스 M1 마이너스 뮤 M2의 G.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이건 더 길어, T3 장력. 근데 M1, M2, M3 분의 2, 1, 3, 2, 3 1, 3 2, 3 뮤 2, 3네. 뮤에 M2, M3에 G. 아이, 답 꼬라지 마라. 자, 그 다음에 39번에 판의 가속도. 판의 가속도. 해설지 없는 사람. 나머지는 다 했어? 다 했어? 네. 그럼 채점 다 해봤어? 그건 아니야. 자, 그래도 3학년들은 해설지를 그래도 거의 다 갖고 있구나. 자, 요게 됩니다. 39번의 가속도는. 자, 40번 가속도. 40번은 가속도가 large m 플러스 small m 분의 large m의 마이너스 mu m의 G. 이렇게. 자, 41번은 늘어난 길이 x가 그럼 수로만 준비를 하면 이건 다음부터 안 써줘도 되겠구만. 자, 이렇게 될 거고. 해설지 없이 요거 이 책으로 공부하기 힘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있는 게 좋을 거고, 해설지가 있어도, 해설지 봐도, 뭔 소리야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일단 제껴놓고, 알겠어요? 하나 가지고 절절절 끌지 마시고. 자, 요거는 42번은, 아유, 뭐 이렇게 답이 길어?
다시 플러스 n분의 다음부터 숙제 안 내줄래? 뭐 하는 거야, 이게? 뮤 m 다시 m에 1 플러스 뮤의 g td는 이게 이제 좀 대칭형으로 생겼죠? 위에 거랑 m 다시 플러스 스몰 m에 L 플러스 뮤에 G. 자, 43번은 F1이 4.92 뉴턴, F2가 3.69 뉴턴, 그 다음 F3가 2.46, F3가 2.46, F4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마지막 거는 F4랑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1.23 뉴턴. 23 뉴턴. 자, 그 다음에 44번은 6.15 뉴턴입니다. 44번은 F는 6.15 뉴턴. 자, 그 다음 45번은 0.25 뉴턴이에요. 0.25 뉴턴. 45번에. 자, 그 다음에 46번에는 1번. 47번에, 운동마찰 계수는 15분의 루트 3. 15분의 루트 3. 손계산으로 하면 여기까지 구하시면 돼요. 15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48번은 4번. 49번에 2번. 50번에 4번. 자, 51번에는 요 질량이 7.5kg이에요. 7.5kg. 자, 52번에는 힘 F가 29.4N. 힘 F가. 그 다음에 실의 장력은 요거는 2.94N. F는 29.4N이고 실의 장력은 2.94N이에요. 10배 차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53번에 요거 5.88입니다. 가속도가 5.88m/s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실의 장력 있죠? 실의 장력이 요게 1.176N입니다. 1.176N. 자, 54번은 1번이고요. 54번에 1번. 자, 여기 질문 있나? 질문. 질문은 많을 텐데. 이거, 다 풀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자, 일단 질문 하세요, 질문. 꼭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 있나? 지저분한 문제 빼버리고, 알겠죠?
52, 53. 52, 53. 또 있을까? 자, 52, 53 그럼 먼저 보고 갑시다. 자, 52, 53에서 이게 원래는 마찰 계수 같은 걸 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이게 유형이 좀 있거든. 이런 문제가. 이쪽으로 그냥 힘주면 여기 가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뭘 설치했느냐면 도로래 설치하고 이건 도로래 당연히 마찰 없을 겁니다. 자, 여기 수레를 연결하고 여기도 이쪽으로 수레를 또 연결해 놨어요. 그죠? 원래 전통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얘가 내려오겠죠. 힘 받으니까. 그럼 얘 이렇게 딸려갑니다. 그지? 그런데 힘을 이렇게 빡 주어버리면,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얘가 수직 항력을 받아요. 알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수직 항력을 받겠죠? 그러면서 마찰이 생기는 거야. 정지 마찰력.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이 중력이 있잖아. mg하고, 그죠? 이쪽으로 F가 작용을 할 텐데, 이 두 개가 같아지면 안 내려가겠죠. 그죠?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찰 계수를 안 줬기 때문에 마찰력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네. 그 유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데. 자, 어쨌든 A 쪽에서는 mg만큼의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m은 이제 얘의 질량입니다. 질량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가속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걸 설명해 줘야 돼.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요거부터 하고 갑시다. 이 문제. 자, 관성계는 뭐라고 했어요? 관성좌표계. A는 0. A는 0. A는 0. A는 0. 이런 거죠? 그죠? A가 0이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지 아니면 등속운동. 요런 좌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관성 좌표계는 A가 0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건 이제 가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힘을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 수레가 지금 A, B, C죠? 그죠? 요게 A, 요게 B, 요게 C예요. C는 어떤 좌표계입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C는 비완성이죠. 왜? 힘이 있잖아.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멈추게 되면 이 B는 어떤 좌표계가 되는 겁니까? B와 A는 관성이죠. 그죠? 관성 좌표계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봐봐. 자동차가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버스가 이쪽으로 가속을 해. 가속을 하면 이 손잡이가 이렇게 있지가 않고 이렇게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게 질량, 그 다음 이쪽으로 장력, 그죠? 요게 mg, 이게 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힘은 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선생님이 화살표를 너무 대충 그려갖고 그런데, 자, 이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맞나요? 그러면 얘가 볼 때는 관성좌표기에서 보면은 버스도 A의 속력으로 가속 운동하고, 그죠? 손잡이도 이쪽 방향으로 힘 F를 받고 있잖아요. 가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비관성 좌표계가 되겠죠. 그죠? 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이고 있는 애가 위에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정지하고 있다는 것은 힘을 안 받고 있네? 힘 받고 있는데 힘 안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야.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도입한 힘이 있습니다. 이 F는 지금 MA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것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F는 마이너스 MA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 얘한테는 어떻습니까? 물체가 정지하는 게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힘을 갖다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른다? 관성력. 관성력은 힘이 아니야. 관성력은 힘이 아니야. 관성력은 힘이 아니야. 응? 관성력은 힘이 아니야. 힘이 아닙니다. 역자 붙었다고 무조건 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리법칙을 비관성계든 관성계든 다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져온 물리량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얘 반작용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얘 반작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무엇의 일종이다? 관성력의 일종이에요. 원심력이. 똑같은 이유에서 원심력이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야. 알겠어? 이 회전하는 원반. 여기에 스프링 갖다 놓고 여기 사람 있고 여기 사람 있고 이걸 보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회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직선 가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냐 뭐 그 차이인데.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보세요. 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런 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관성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M, B, A, B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M, A, G가 되겠죠. 이 힘과 이 힘이 어떻다? 같다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마찰 계수를 안 줬기 때문에 마찰력 이용해가지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M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AB 여기서 AB를 구해보면 AB는 AB 여기서 이제 요거를 주고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자, AB는 MB 이꼴 요거 MAG죠. 그러면 AB 구해보면 MB분의 MAG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숫자 줬죠.
그죠? 0.3하고 0.2네요. 여기 0.3, 0.2. 2분의 3이네. 이게 10인가요? 아, 그 말 없네. 그럼 9.8 써야 되네. 그죠? 여기 2분의 3g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왜 구했어요? 이거 왜 구했니? 이 구한 이유가 뭐야? 쓸데없이 갑자기 이거 왜 구했어? 얘가 이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데, 그죠? 우리 뭐 구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힘 F를 구해야 되죠. 가속 운동하는데, 얘는 이 C와 똑같은 가속도로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얘의 가속도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힘 F는 구할 수 있겠죠? 힘 F. F는 물체 개 작용하는 외력이잖아. 물체 개가 이거 세 개 전부 다죠. 그죠? 그러면 전체 질량이 MA, MB, MC 요거에 대해서 요게 전체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냥 A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0.3, 0.2, 1.5니까 전체가 여기가 2죠. 2. 요게 2입니다. 2kg. 그 다음 요게 2분의 3g죠. 이거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3g네요. 3g. 그럼 9.8 곱하기 3이니까 29.4.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장력 T는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장력 T는. 장력 T는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얘랑 지금 같죠? 그죠? 얘랑 얘. 그러니까 여기 정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T는 요거 구하시면 되는 거야. 요게 얼마? 0. 아까 2. 그죠? 0.2. 그 다음 요거 2분의 3. 요거 G. 2분의 3G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3번도 한번 보자. C를 고정시켰을 때 A와 B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의 장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건 뭐 고정시켰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얘가 고정이니까 멈춰 있으니까 이쪽으로 뭐가 mg 작용하는 거예요. 외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일로 가고 이쪽으로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A와 B의 가속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외력은 요거니까 요게 0.3이죠. 0.3G 요것이 물체계면 이제 요거밖에 없습니다. B하고 A. 얘는 아니에요. 물체계에서 빠져요. 그럼 물체계 요렇게 있는 거 두 개 합하면 0.5잖아. 질량이. 요거에 대해서 가속도 A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가속도 A. 이쪽으로. 맞나요? 이 가속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3G. 요거 9.8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장력, 요거, 장력은 여기에 생기거든요. 이쪽으로 T, 이쪽으로도 T. 그러면 여기에는, 이 물체계 B에는 뭐밖에 안 받아요? 장력밖에 안 받고 있죠. 그럼 얘 R자임이 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는
B의 R자리 뭘 FB라고 치면 이 가속도 나왔잖아. 그죠? 요걸 여기 질량에다가 곱해 주시면 돼요. 얘 질량이 0.2였죠? 아까 0.2 곱하기 5분의 3G. 요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숙제를 함부로 내면 안 되겠는데, 이거?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 쪽을 볼 건데 141페이지부터 요거 한번 정리를 쫙 해 드릴게요. 정리하고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봅시다. 자, 포물선 운동인데 자, 여기에서는 먼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부터 나옵니다. 141페이지. 자, 141페이지. 자, 수평으로 던진 거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얘는 봐라.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던지고 있죠. 이 방향으로 던지면 얘는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동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을 플러스 Y, 이쪽을 플러스 X라고 잡으면 자, 아래쪽으로는 무슨 운동?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뭡니까?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유 낙하 운동 뭐가 있죠? 방정식이 자, V는 V0는 0이죠. 그죠? 그냥 GT. 자, 그 다음에 S는 S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V0가 없기 때문에 2분의 1 GT제곱. 이거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GS는 초기 속도가 없으니까 요것만 쓰시면 되겠죠? 요걸 이용을 하시고, 등속도는 뭐밖에 없어요? 이쪽 수평거리 X는 VT밖에 없습니다. 그죠? 수평으로 던졌을 때의 속도, 요게 되겠죠? 요걸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자, T초일 때의 속도 정도만 한번 하고 갑시다. 자, T초. 여기쯤. 여기쯤 이렇게 떨어질 때, 요 V가, T초일 때 V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쪽 방향 수직으로 나누어서 분해하면 이게 Vx고 이게 Vy인데 자, 요 녀석은 결국 어떻게 구하면 된다?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으로 구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 Vx는 뭐가 되는 겁니까? Vx는 처음 속도 V입니다. 알겠어요? 등속도이기 때문에 안 변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나 이 처음 던진 게 10m/s에 세크로 던졌다라고 하면 이 10m/s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요 V는 뭘로 구하는 거다? 요걸로 구하시면 돼요. 또는 요걸로 구하시면 돼요. 여기 높이만 나와 있으면 이걸로 계산하시고 몇 초 후 시간 t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것만 하면 되지만 속도를 물어보면 반드시
우리는 탄젠트 세타각은 요각입니다. 여기 수평면과 얘가 이루는 각 세타. 요거에 대해서 같이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Vx분의 Vy 값이다. 알겠죠? 요 Vy는 어떤 거? 여기에서 구한 거. 그 다음에 Vx는 처음 속도 넣어서 반드시 이 비율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됐나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운동 경로식 있죠. 운동 경로식. 요거는, 등속 운동 X하고, 그 다음에 이거 Y 있죠. 여기에서 T를 소거하면 됩니다. T를 소거. 알겠죠? T를 소거해가지고, X와 Y의 함수로 표현한 게 포물선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여기에서는 요 절반 포물선 방정식. 요거는 뭐 유도 가능하죠. 그죠? 요거하고 여기에서 T는 V분의 X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연습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평 도달거리 있죠. 요거는 무조건 무엇과 같다? 이 X값과 같다. 자유낙하시켜서 바닥에 떨어질 때의 시간만 알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수평 방향의 운동 여기 T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그죠? 얼만큼 가서 떨어지는지 수평 이동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시작 지점이 이겁니다. 얘랑 자유낙하. 알겠죠? 요거 두 개만 머릿속에 딱 잡아주시면 요거는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14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이제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 해서 145페이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거 연습 좀 해야 돼요. 자, 이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X, 이쪽 방향을 플러스 Y라고 잡으면, 자, 여기 처음 던질 때 비스듬히 이렇게 던졌습니다. V0로 던졌는데 수평면과 각도가 비스듬하니까 세타각으로 던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세타각에 대해서 자, 항상 우리는 X축과 Y축 성분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자. 쪼개서.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뭐냐면 요게 V0, 처음 V0에 대해서 X축 방향의 성분이다. 자, 얘는 처음 V0에 대해서 Y축 방향의 성분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요 V0의 X 값은
자, 비스듬히 V0로 던졌기 때문에 그것의 코사인 성분 값입니다. 코사인 성분.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자, 요 높이 값이기 때문에 V0에 대해서 세타에 대한 사인 값입니다. 사인 값. 그래서 V0 사인 세타와 같은 거죠. 요것만 찾으면 뭐 이제 다 된 겁니다. 자,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합성한 거냐 하면, 자, 옆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가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빠르기로 가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등속도 운동. 자, 그러나 Y축 방향으로는 위쪽으로 이렇게 이 속도로 던졌지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G의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결국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같아요. 연직 투상이죠. 그죠? 그래서 Y축으로는 연직 투상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자, 등속도 운동은 당연히 식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X는 V0X의 T. 그죠? 그래서 T가 요만큼이냐, 요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거리가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수평 도달 거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연직 투상은요. 자, 연직 투상은 여기다가 한번 다시 식을 적어 봅시다. 연직 투상은, 자, V0Y가 지금 V0 사인 세타 값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뭡니까? 마이너스 G 값이다.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V는 V0 Y 플러스 AT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뭐 넣으면 됩니까? 얘 넣고 얘 넣으면 돼요. 그래서 VY는 Y쪽 성분입니다. Y 방향으로만 있으니까. 자, 그러면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위로 가다가, 자, 여기 있죠. 이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점에서의 속력, 속도의 크기. 요거밖에 없죠. 그죠? VX 성분밖에 없는데, 요게 V0X와 같고, 그래서 이건 V0 코사인 세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VY 성분은 0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0이면, VY가 0이 되면, 자, 요 식에서 뭘 구할 수 있다? 최고점에 도달할 때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0 넣고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 T는 최고점 도달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점이 여기가 H라고 치면, 그죠? 그래서 자, 이항시켜서 해주시면 G분의 V0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지? 자, 두 번째 연직 투상에서 S는 원래 S는 V0 Y 성분이고 T에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Y.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어디까지 가느냐? 자, V0 Y 성분이 얘죠. 자, V0 사인 세타 곱하기 T죠. T.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g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호가 마이너스 바뀝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이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몇 초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최고점 높이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최고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식이 이 AY죠. 요거 AY. 요거 AY 요게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넣어 주시면 이 마이너스 GY죠. 여기 요 녀석입니다. 이 녀석 넣고 자, V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V0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뭘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시간을 알면 여기에서 최고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모른다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이 V는 Vy 성분입니다. Y 성분.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Y를 구할 수 있죠. 즉, 이 Y가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최고점. 최고 지점.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2G분의 V0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은 반드시 뭘 구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연직투상에서 연직투상 아시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자리에 마이너스 g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 v0가 이제 y축 성분의 v0면 사인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식들을 이용을 해서 세 가지를 다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세 가지를 아주 손쉽게 만드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지만 최고점 도달 시간, 최고점 높이, 그 다음 수평 도달 거리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들을 유도하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평 도달 거리도 한번 해볼게요. 수평 도달 거리. 자, 수평 도달 거리는 요거죠. 여기가 R입니다. R이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합니다. 요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그죠? 자, 여기에서 이 X가 R이 되려면, 자, R이 되려면 V0X는 그대로 넣어 주시고, 요건 안 변한다는 거죠. 요거.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 요 t 있죠. 시간. 이 시간이 여기까지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식에서 아까 t 뭘 구할 줄 알았죠? 최고점 높이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th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평 도달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시간은 이 시간의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th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이 2배를 여기에다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식을 한번 써볼게요.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자, 요게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g에 이 v0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 식을 정리를 하면
G분의 V를 빼서 V 제곱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게 나오는데 요게 요만큼이 무엇과 같으냐? 요것과 같아요. 사인 2세타와 같습니다. 이거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해가지고 전개하는 그 백악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라서 나중에 요거는 그냥 지금은 요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요걸 식을 마무리를 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이게 수평 도달 거리가 되는 거죠. 수평 도달 거리. 근데 수평 도달 거리라는 것은 내가 포물선을 던졌는데 이렇게 던지니까 요만큼 날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던졌더니 이만큼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으로 던졌더니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각도에 따라서 여러 이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값이 1이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각이 몇 도로 던져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인 2세타가 1이 되려면 2세타 자체가 90도가 돼야 되고 그러면 세타는 45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45도. 그래서 이 45도 각도로 이렇게 던져주면 45도로 던져주면 제일 멀리 나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일 멀리 나간다. 그리고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0도로 던진 것과 60도로 던진 것은 사인 값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60도로 빵 던지면 옆으로 날아가는 거리가 이만큼이면 30도로 던지면 이렇게 해서 60도로 던진 거리하고 동일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15도로 던진 것과 75도로 던진 게 동일하게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5도가 제일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45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45도보다 작은 각과 큰 각이 대칭되는 각들이 있겠죠? 그죠? 사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 180도, 360도. 그럼 여기 90도 범위에서, 그죠? 90도를 넘어가는 애들은 크기가 같은 값들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하고 가야 되겠네. 운동 방정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운동 방정식은 요식 있죠? 요식 하나 하고 요식에서 t를 v0x분의 x라고 두면 t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요. t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운동방정식 식이 나옵니다. y는 x에 관한 함수로 나와요. 그거 유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 문제는 못 풀어보겠네. 자, 요거 t는 v0x죠. v0x가 요겁니다. 요거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요게 되겠죠.
그러면 요 t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y는 v0 sin 세타, 그 다음에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2분의 1g죠. 2분의 1g에 t가 요건데 요거의 제곱입니다. v0 코사인 세타 분의 x의 전체 제곱. 자, 그러면 여기에서 v0랑 v0가 날아가죠. 그죠? 자, 그러면 y는 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쪽은 자, 이쪽 보자. 2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위에는 g 이렇게 남고 x의 제곱, x의 이차함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x의 이차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왜 필요하느냐? 이 포물선 방정식 이걸 왜 만들 줄 알아야 되느냐? 좌표값만 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세타나 각도나 저기 뭡니까? 시간 이런 것들을 전혀 주지 않고 좌표로만 주고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연립으로 푸는 좌표가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으로 푸는 지저분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예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예제가 그 152페이지 예제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그게 길이만 나와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 좌표가 나와 있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숫자를 넣어서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를 만든다는 것은 뭘 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기본 되면 이건 그냥 나오는 거야. 금방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방. 알겠어요? 뭐 알면 되는데, 이거랑 이거 알면 되니까. 이거 바로 식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여러 가지 중력장 내에서 운동이 일어났을 때 복잡해 보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아는 단순한 운동 몇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단순한 운동이 수평적으로는 보통 등속도 운동이고 수직적으로는 자유낙하 아니면 연직투상 아니면 연직투하 밑으로 집어 던지는 거.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짬뽕시킨 운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해를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걔네들의 방정식을 잘 쓸 수 있으면 어떤 형태가 나와도 분해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운동 방정식의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있잖아요. F는 ma. 그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얘네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활용할 수 있느냐. 그 활용 방식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보이는 운동이지만 다 분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직선상의 운동들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그것들의 합성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점이 됐든 이런 지점에서도 얘 어떻게 구할래? 그러면 이 운동과 이 운동의 합성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벡터를 그렇게 연습을 했던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에서는 무조건 벡터를 이용을 해야 되고
연습만이 여기는 해결책입니다. 딴 거 없어요. 외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등가속도, 직선, 방정식 3개. 그죠? 그건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자유낙하 운동일 때, 연직 투상일 때, 연직 투하일 때 그런 거 바꿔서 넣어줄 수만 있으면, 변형만 시켜줄 수만 있으면 된다. 됐지? 문제 뒤에 이거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숙제 조금만 낼게. 조금만 낼게. 자, 번호 불러줄 테니까 그 번호대로만 풀어오세요. 자, 33에서 36까지 풀어오시고, 저기 162페이지. 162페이지 33에서 36번. 162페이지 33에서 36 요거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48에서 52까지 풀어오세요. 48에서 52 요거는 이제 165페이지죠. 딱 필요한 것만 풀어봅시다. 연습으로. 자, 됐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